지금부터 미적분학 그저먹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은 미분과 적분이란 말을 합쳐서 미적분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학의 기본 개념은 매우 간단하며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게 나눈 것을 말하고, 적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게 나눠진 것들을 합치는 것을 적분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봅시다. A 면적은 간단하고 Q 면적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모양을 가진 Q 모양도 다음과 같이 몇 개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쉽습니다. QA 같은 경우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3개로 나누어서 면적을 계산하면 단순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게 보이는 도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몇 개의 조각으로 단순히 만들면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면적을 단순히 몇 개 나누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도형으로 면적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좀 난해한 도형인데요. 하지만 이 도형도 삼각형과 사각형의 형태로 잘게 나누어서 각각의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합하면 전체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나 모양을 아주 잘게 나누거나 쪼개는 개념을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게 나누게 되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단화해서 그것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약간 복잡한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곡선 같은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게 나누어서 직선화를 해서 직선의 길이를 구해서 합하게 되면 이 곡선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잘게 나누면 직선화되면서 직선식은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곡선을 잘게 나눠서 직선화한다는 것은 곡선의 식을 직선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1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곡선의 길이가 65m이고 양변의 길이가 5m, 10m가 되는 곡면입니다. 이 곡면의 면적을 구하는 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의 면적을 대충 계산을 하면 전체 길이 65m에다가 5m 더하기 10m 나누기 2 평균값을 해서 면적을 구하면 487.5m 제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제 2와 같이 이 곡면을 A, B, C, D, E, F, G, H, I와 같이 9등분으로 나눠서 각각을 사각형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면적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대충 472.5m 제곱이 됩니다. 예제 2가 예제 1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 3을 한번 볼까요? 예제 3에서는 이 곡면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작은 사각형으로 잘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예제 1과 2보다 훨씬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고, 잘게 나눌수록 정확한 사각형이 가깝기 때문에 원래 모양과 흡사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형태의 곡면을
사각형의 형태로 직선화해서 잘게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훨씬 정확한 값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게 나눈 것을 미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잘게 나눈 것을 합친 것을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미분은 아주 작게 미소하게 나눈 것을 말한다면, 적분은 이처럼 나눈 것을 합치는 것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미분은 도형이든 곡선이든 잘게 나누는 것을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까지의 개념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함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미분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함수란 무엇이냐면, 함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fx, fx는 x 혹은 x제곱, x3승 같은 것이 함수가 되겠죠. 이때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x값을 우리가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y는 kx제곱이라는 함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할 때 이 함수가 나타내는 면적을 a라고 합시다. 이 a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미분해서 도입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잘게 나누게 되면 자세히 보면 곡선이 다 직선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형태를 보면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x의 길이분의 y의 길이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즉 곡선을 잘게 나누니까 직선이 되는 것이죠. 즉 곡선은 직선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것을 미분을 도입을 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수식을 보면 y-가 미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dx분의 d의 fx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kx제곱이기 때문에 dx분의 kx제곱을 미분하면 이 kx가 됩니다. 이 미분식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kx제곱이라는 곡선이 이 kx라는 직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우리가 곡선을 잘게 나누면 직선화되듯이 미분을 이용하면 곡선식이 직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 곡선의 임의의 점에서의 직선식 y는 2kx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길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면 y는 2kx가 마이너스 이 값을 띠게 되고, 직선이 점차적으로 값이 커지는 형태면 y는 2kx가 양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게 되면 곡선식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미분 공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가능한 한 외워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y는 k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y는 2kx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함수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y가 c가 상수 숫자인 경우에 이것을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가 3이면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y가 x의 n, 즉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 이런 식의 함수가 주어질 때는 y-는 n의 n-1이 됩니다. 그래서 y가 x의 3승이 되면 y-는 3x제곱, 예를 들어서 y가 x의 5승이면 y 미분을 하면 5x의 4승이 되겠죠. 상가함수 미분의 경우 사인, 코사인, 탄젠트 x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세크 제곱 x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분의 개념으로부터 정확한 적분의 개념을 배워봅시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 fx가 만드는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구간은 C에서 D이고 높이는 h라고 합시다. 이것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도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잘게 나누어 봅시다. 이때 n개의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누고 각각의 폭을 dx1, dx2, dxn으로 나누고 높이를 h1, h2, h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h1 곱하기 dx1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왼쪽 아래의 식에 보면 시그마는 합산입니다. 그래서 높이 h 곱하기 dx를 곱하게 되면 n개를 합하게 되면 이것이 이 도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dx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미수하게 수없이 많은 dx로 자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미터 dx가 0에 가까워질 때 h 곱하기 dx 구간은 c에서 d까지 모두 합하게 되면 함수 fx가 만드는 면적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적분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적분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인테그레이션 c에서 d, c에서 d까지 적분을 fx, dx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fx가 h의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미분에서 어떤 모양에 대한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적분 구간을 정하고 함수 fx, dx를 하게 되면 적분을 통해서 이 함수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적분이 면적에 관계되는 것인지 실제 함수를 도입을 해서 적분식으로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 y는 x라는 함수가 주어질 때 이 그래프가 그리는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구간은 0에서 1입니다. 이 함수를 아래에 보는 적분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a는 0에서 1까지 x의 dx 이렇게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적분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고 이것이 구간이 1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 의해서 2분의 1 x의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 2분의 1은 실제 A 도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해보면 구간 1에서 1까지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면적이 정확히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적분을 이용하면 어떤 함수가 나타내는 특정 형태의 면적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분해서 구간이 정해지면 인테그레이션 0에서 1까지 x의 dx와 같이 구간이 정해질 때 이 적분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을 부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a는 인테그레이션 x의 dx 이거는 부정적분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 공식은 앞에 미분 공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일반 함수의 적분식이 나와 있고 아래쪽은 상감수의 적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잘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웠던 미적분학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은 한자 뜻 그대로 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적분은 미분과 반대로 합한다는 뜻이죠. 미분과 적분이라는 단어를 함축해서 미적분학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이 직접 연결되거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려는 어떤 대상이 매우 복잡한 구조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쉽게 단순한 모양으로 잘게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다시 원래의 대상에 맞게 모두 합하면 그 전체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대상은 어떤 도형이나 곡선 그리고 함수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